안녕하십니까. 기업 재무관리 전략에 대해서 강의할 정삼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재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재무관리라는 정의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중요한 기능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한 수업 자료는 제본에서 잘 간직하셨죠. 좀 용어가 외국인 학생에게는 좀 언어가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단어 정리만 예습해서 오시면 소화하기에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무부서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기업의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죠. 그죠? 그래서 좀 재무관리의 정의를 살펴보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하여 참 기업이 경영활동을 한다는 게 한마디로 이렇게 경영활동을 위하여 딱 이렇게 써있지만 되게 다양한 거죠. 그건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경영활동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캐피탈을 파이낸싱하고 또 이 자금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행위에 관련된 이론들을 연구하고 또한 이런 경영, 재무에 관련된 학문이다라고 정의는 돼 있어요.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제 하나씩 살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재무부는 자금을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관리한다는 말이 좀 너무 광범위하죠. 그렇죠? 결국 그러나 또 재무부서는 뭐냐면 경영자에게, 그죠? 최고 경영자에게 또 주요 부서의 경영자들에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돕는 부서라고 했어요. 그럼 그 재무관리는 물론 재무부서 직원도 해야 되고 또 위에 있는 사장님과 더불어서 여러 참모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기업의 경영활동은 엄청나게 많죠. 그죠? 이래서 원재질을 사오는 것부터 해서 또 생산하는 과정부터 모든 것, 모두 판매하는 것까지. 그럼 그 사이에도 굉장히 많죠. 도매장을 할 건지, 아니면 운영을 직접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 또 총판을 누굴 줘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활동 위해서 사람이 움직인 조그만 조직에서도 움직이는 데마다 뭐가 필요해요? 그쵸? 돈이 필요해요. 우리 5명이나 10명 만나는 어떤 개인적인 동아리에서도 만나면 뭐 회비를 걷듯이, 그죠? 회비 걸으면 또 고주할 미주할 다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증빙, 그죠?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니까 개인의 조그만 모임도 그런데 하물며 기업이 또 많게는 뭐 수십만 명, 또 몇천 명, 몇백 명, 또 몇십 명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경영활동이 위해서, 그렇죠? 그 중에 거기에 따르는 자금, 그렇죠? 자금이 필요하죠. 참, 자금이라는 게 조달하고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죠. 자금을 조달이 그리 쉽습니까? 돈 빌려줍니까?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줘요? 안 줘요. 그렇잖아요. 뭐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뭘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재무부서에서 고달프게 기업의 회사 내에 자금이 여유 자금이 있으면 편하죠. 근데 자금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럼 어디서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 주식회사는 주식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를 보고 주주를 이제 구입하는 거죠. 그 구입하는 것도 액면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액면가보다 더 높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걸 이제 주주라고 그러죠. 빌리는 거죠. 물론 사채 발행하는 것도 있고, 그죠? 회사채를 말해요.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얼만큼 몇 년 후에 이자율을 주겠다고 해서 회사채 발행을 할 수도 있지, 그죠? 그 다음 또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죠, 그죠?
은행에서 돈을 차입금, 단기 차입금 또는 장기 차입금을 해서 빌릴 수도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은 국가에서 이자를 저렴하게 해서 빌려주는 차입금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좀 여유가 있고, 회사가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어야 누가 국가든 또는 단체 기관이든 은행이든 빌려주지. 은행에서 저 쓰리부한테 돈 누가 빌려줘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빌릴 수 있어요. 저는 어디 가서 돈 10만 원도 못 구해요. 참 바보죠. 그죠? 우리 부모님한테 돈 달라는 소리 잘 못해요. 사실은. 그죠? 그러려면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죠? 뭐가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거나, 그죠? 자금을 조달하려면,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려면, 내가 아르바이트 안 하고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전략이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부모님한테 어떤 나중에 성공해서 어머니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이자 갚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 써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기특해서 더 줘요. 그래서 이런 조달, 참 기업이 돈 조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참, 내 돈이 아니고는 남의 돈을 파이낸싱 조달한다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조달을 했어요. 그죠? 어쨌든 은행에서 빌렸든 주주를 했든 회사채를 팔았든 또는 돈을 빌렸든 빚이에요. 조달했다는 건 다 빚이에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남의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계획자들, 운영하는 기업의 사장들은 남의 돈을 갖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 돈이 아니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냥 갚아요? 이자. 그죠? 주주한테는 배당까지 줘야 돼요. 배당을 조금 주면 어때요? 내년에 다른 회사, 우리는 주식 팔고 다른 회사로 파. 어려운 거야, 이게.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계획자들이 돈을 자금, 재무부에서 돈을 잘 조달해갖고 와서 사장님이. 그럼 운영을 이제 잘 해야 되죠. 그죠? 운영을 하려면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자산이라고 해요. 물론 부채이기도 하지만, 그죠? 자본이기도 하지만, 이제 자본의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이제 계획자, 사장님, 계획자들의 복이죠. 사실. 그래서 잘 어렵게 밀려왔으니까 운영을 잘해야 돼. 즉, 생산, 경영하는데 돈을 쓸 건지, 아니면 투자하는, 우리 회사 투자가 아니라 타인 회사에 투자를 할 건지, 이게 또 아니면 다른 회사하고 다 공동으로 뭘 할 건지, 이거를 잘 해야 되죠. 그죠? 잘 한다는 게 뭐예요? 계획된 대로 돼야 돼. 그게 이제 효율적인, 계획에 맞춰서 성과 올리는 게 이제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죠? 효율적인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이런 재무 활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재무 관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그럼 조달을 낮은 비용으로, 자본 비용으로, 그죠? 낮은 자본이라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본. 자본 그럼 자기 자본. 또 하나는 타인 자본. 그게 부채예요, 사실. 부채도 다른 용어로 사실은 용어가 따로 있지만은 자본을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해요. 빚이라고 사실. 물론 내 돈을 주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법인이라는 어떤 객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투자한 사장님들이 내 회사다 그러는데 그건 말이 틀린 거예요. 사실. 내 회사가 아니고 회사는 공동이 주주들의 회사예요. 물론 내가 이제 몇 프로를 갖고, 그죠? 내가 만약 50% 갖고 있으면 50% 주인이에요. 이제 그런 뜻이지, 내 거다. 그건 이제 개인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본, 낮은 비용으로 해야 돼. 비싸게 이자가 나오면, 그렇잖아요. 내가 물건을 100원에 팔았는데 남는 게 15원인데, 이자로 10원 나가면 뭐, 월급 누가 어떻게 줘? 큰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낮은 비용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그죠? 그래서 재무부가 힘든 거예요. 저금리,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수익성이 높은 데 이제 투자를 이제 하는 거죠.
투자를 잘해야 돼. 이게 나쁜 재무부장이나 재무가 사장님 뭐 속이고 그냥 투자를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거짓으로 해갖고 공금 횡령으로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부정적인 건 제외하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올바르게 할 거냐. 우리 회사에. 물론 투자는 두 번째예요. 타인의 투자. 여기서 말하는 투자 제한은 뭐냐면 우리 회사 내에 일단 우리 회사 내에 투자를 해서 올바른 제품을 생산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돈으로 이제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죠. 그죠? 경영에 위한 투자가 아니고 다른 이제 자본에 대한 투자. 그죠? 만약에 우리가 원자재가 많이 시멘트 공장이다. 그러면 시멘트에 필요하잖아. 그러면 쌀 때 그걸 구입을 해놓는 거죠. 그죠? 아니면 시멘트 석회암이 많이 나는 산을 직접 구입한다든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래를 보고 수익성이 높은데 투자를 그죠? 하는 거죠. 물론 투자도 두 가지,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죠. 일반 투자라는 건 단기 투자 1년 내고요. 중기 투자는 3년 내. 장기 투자는 5년 이상 투자하는 걸 이제 그래서 장기, 중기, 단기라고 해요. 단기 투자는 1년, 중기는 한 2, 3년, 장기는 5년이라고 보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재무관리 목표죠. 누구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대수증 비용을 줄이면서 회사의 수익이 높게끔 하는 것이 이제 재무관리의 최대 목표죠. 그죠? 우리가 재무관리 정의나 목표를 잘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지난 시간도 했지만 기업의 사장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죠? 단기순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배당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당 정책도 주주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1년 동안 하면서 물론 매월 이자는 나가지만 이자에 대한 정책도 같이 배당에 포함돼서 이 세 가지가 재무관리에 이제 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변 부분을 우리가 대변을 밑에 하단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본 또는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차변의 왼쪽에 차변에는 자금을 운영한다 또는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말로 회사들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재무 상태표를 보고 어떤 것들을 항목을 보고 재무 이제 그걸 계정 과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무의 계정 과목의 금액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이제 재무제표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좀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회계를 학습 안 하는 학생을 좀 재무 상태표가 어떻게 나눠졌는지를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먼저 차변에 보면 데빗인데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유동자산이라는 거와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책에 가구에는 비유동자산이라고 안 하고 고정자산이라고 있어요. 고정자산. 위에는 유동자산.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움직이는데 어느 정도 움직여 1년 동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을 유동자산이라고 해요. 언제? 1년 안에. 그죠?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1년 이상 넘어갔을 때는 고정자산이라고 해요. 그걸 소위 말해서 비유동자산. 그래서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당좌자산에는 현금이라든지 보통예금이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 것이고 재고자산에는 말 그대로 상품이라든지 저장품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기업에서 필요한 재고자산을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부르고 비유동자산에는 고정자산 1년 이상 이후에나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투자자산 또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는 기타 비유형자산이 비유형자산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 분석을 할 적에는 요 카테고리 정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당자자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요 합계 금액을 갖고 이제 나누기를 할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분석을 할 거니까 요 정도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대변에는 빚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자산처럼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 내에 현금화돼서 돈으로 줄 거는 유동부채고 1년이 넘어도 상관이 없는 계정 과목은 비유동부채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유동부채는 1년 내니까는 은행에서 뭐 당좌차오를 한다든지 그죠? 그런 거고 또 예상 매입을 했다든지 그런 거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동부채에 속하고 비유동부채는 이제 1년 이상이 넘으니까 장기 차입을 했다든지 그죠? 뭐니 이제 정부에서 뭐 장기 5년 후에 분할해서 갚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비유동부채죠. 또는 제가 기업에서 또는 좀 멀리 그죠? 해서 왜냐면 기간이 길면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그죠? 길게 이제 돈을 장기 차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채,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은요, 자본은 크게 5가지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재무관리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표지션을 차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자본금이 있고요, 자본잉여금이 있고요, 자본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것보다는, 요거는 이제 자본금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자본금. 주주에 의해서 투자한 금액, 주식이죠.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한 5번째예요. 이익잉여금이 얼마큼 발생했느냐. 요걸 주시하면서 보시면 이 회사에 이제 금년에 경영 활동으로 해서 이익잉여금, 즉 이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익잉여금하고 이제 차후에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본금에는 이런 5가지가 있다라는 거다. 이런 항목이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재무 분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어느 일정 기간, 그죠? 1년 기간 재무의 경영상태요. 경영상태를 볼 수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고 그래서 벌면 어떻게 배당할 거다.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을 또는 재무를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영어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재무관리 기능은 이제 자본을 해줘야죠. 그죠? 무엇보다 왜냐하면 돈을 이제 빌려서 조달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운영이 이제 얼만큼 회자를 하느냐, 회전, 그죠? 순환. 그래서 우리가 투자와 횟수에 관한 이제 순환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순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익이 획득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식당을 해요. 식당을 하는데 테이블이 만약에 5개라고 그래요. 투자는 똑같이 했잖아요. 그죠? 투자는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이거를 점심에 문화를 빨리빨리 먹는 습관이 그래서 참 좋은 게 뭐냐면 회전이 빨리 되죠. 그죠? 점심시간에 문화를 차려주면 10분 만에 다 먹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테이블당이죠. 그죠? 테이블 10분 만에 회전되니까 조금만 줄 서 있으면 또 다음 사람이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게 되고. 근데 점심시간에만, 1시간에만 몇 회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회전이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차이가 이익금이 생기겠죠. 매출액도 당연히 늘지만,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회전이 같은 투자 금액을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그냥 공간을 늘리면 또 투자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또 직원도 늘어야 되고, 당연히, 그죠? 하지만 이런 투자를 고정적으로 해놓고는 횟수를 늘린다는 것이 또 재무관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회전을 많이 하는 회사가 박리담회라 그래갖고 코스트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팔면 신선도 또 높아지고 또 대량 구매를 하니까 원가도 싸지고 또 많이 파니까 그죠? 광고도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선순환적인 사이클이 일어나죠. 이익이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잘 되는 데는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래갖고 자본 이익률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내가 테이블에 고정돼 있잖아요. 사람 고정 자본을 기본으로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뭐 자기 자본을 말해요. 그죠? 자기 자본. 자기 자본액 총액에다가 단기 순이익을 이제 로 나누면 자본 이익률이 생기죠. 사실. 그죠? 그래서 이 회전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또는 생각하시면 되고 이 활발함뿐만 아니라 이익도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좀 이거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매출액을 가지고 그죠? 총 우리 1년도 매출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면 이건 손익계산서에서 나와요. 그 표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본금에다 이제 매출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자본회전율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자본회전율하고 자본이익률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자본이익률은 자본 매출 이익률하고 곱하기 자본회전율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자본이익률은 매출 이익률에다가 그다음에 자본회전율을 곱하시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매출 이익률은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매출을 중에서 얼만큼 이익이 되느냐죠. 그죠? 그 다음에 자본회전율은 어느 자본의 금액이 일정 동안에 거래액을 얼마큼 많이 했느냐. 그러니까 투자는 딱 한번 이래서 했는데 A란 금액을 했는데 그 기간에 얼만큼 매출액이 됐느냐가 자본회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매출이익률의 분모에 있는 매출액과 자본회전율의 분자에 있는 매출액을 곱하기니까 서로 상쇄를 시키면 남는 건 뭐예요? 그쵸. 분자에는 순이익이 있고 분모에는 자본이 있죠. 그래서 순수한 자본으로 순이익을 나누거나 같은 효과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자본 이익률이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기업은 회수율이, 그죠? 회전율이 높다라고 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기업이 이런 자본의 순환이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간을 근무를 하게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죠? 왜냐면 야간을 타임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뭐 근로기준법에 의하든 뭐든. 근데 다른 사람을 또 쓰므로면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문제가 다르죠. 그러면 2배가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2배를 안 주고 야간 수당이라는 그죠? 150%, 50%만 주고 현존하는 직원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거죠. 그죠? 회전을 높이기 위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한 우리가 이제 회전을 고정된 거를 어떤 만큼 회전시키는 특히 서비스업은 그렇죠. 그죠? 서비스업은 이 회전율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이 회전율을 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그죠? 공장을 회전시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 이제 그런 산업에서는 그죠? 밤에도 그죠? 24시간 또 하는 직업 업무상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자본 회전에 대한 투자와 회수 간의 순환은 굉장히 이익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을 위한 과정들이 굉장히 높죠. 참 이게 여러분 공부도 그렇잖아요. 효율성으로 봤을 때 주간에 공부하는 거하고요. 야간 대학이나 야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이 순환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자기 제일 좋은 것이 뭐냐 평범하게 주간에 근무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저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낮에 돈 벌고 밤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참 힘들어요. 그만큼 몸도 망가지고 그죠? 특히 여러분 젊은 학생들 귀찮다고 또 바쁘다고 그냥 간단한 인스턴트 식품 계속 먹다 보면 면역성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우리나라 김치도 드시고 좀 해먹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물론 원가를 떠나서 귀찮은 걸 떠나서 그 조금만 익숙해지면 해먹는 것이 더 즐거울 수도 있어요. 이런데 쉽지는 않지만 그죠? 일단 학생들이 자기가 자취생활하고 그죠? 이런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하시면 이것도 하나의 재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략한다는 차원에서 물론 많이 전략은 안 돼요. 조금만 나 혼자서 사는 자취생활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죠? 전략한다는 또는 이런 재무관리 연결시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이런 재무와 관련돼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냥 아르바이트 시간 때우려는 개념보다는 이런 자본의 흐름, 그러니까 순환을 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의 핵심을 아셔야 돼요. 그걸 너무 악덕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거를 잘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시간의 개념, 순환, 자본에 대한 순환의 개념, 그죠? 우리가 소위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일거양득, 그죠? 일거삼득, 막 이런 것듯이 한번 투자를 해서, 회전율이 높게 가는 전략이 무엇인가, 인생은 또 뭐가 있는가를 한번 검증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재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피드백을 많이 하죠. 피드백이 뭐냐면 회의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이런 결과를 갖고 회의를 하죠. 중간 간부들은 이때가 제일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성과가 높은 부서는 좋죠. 하지만 회사라는 게요, 그죠? 빡빡하죠. 위에서 성과 딱 기준 기대치를 쫙 100이라는 게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죠? 노력을 진짜 120% 안 하면 못 도달할 정도로 높으니까. 그래서 보면 이것도 하나의 경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크게는 경영은 뭐다? 그렇죠. 매출과 비용을 전략하는 거예요.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는 거예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략을 위해서는 업무 활동이 즉 원자재를 조달하고 또 생산을 하고 그래서 생산을 하더라도 뭐예요? 에러가 없이 그죠? 반품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산을 정확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올바른 유통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소비자가 만족을 했을 때 이런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관계 개선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여기서 지금 말한 판매하는 회사하고 제조회사는 정말 달라요. 서비스도 제조니까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데하고 상품을 파는 데하고는 달라요. 그만큼 조달도 해야 되고 생산을 한다는 게 그만큼 그래서 생산을 하는 회사, 제품을 만드는 회사, 서비스를 창조하는 회사는 애국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 활동에 의해서 수익과 비용을 관계를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순환효율, 그러니까 어떻게든 회전을 많이 시키냐. 순환에는 이런 매출에 대한 순환도 있지만 재고에 대한 회전은 반대로 회전이 약해야 돼. 그죠?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회사가 그 가지수도 많지만 하루에 수백 대 수천 대를 생산하는데 그게 재고가 3일치만 쌓여도 몇만 대의 재고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재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전한다는 게 매출에 관련된 회전도 있지만 또 재고 자산이 너무 많으면 그렇잖아요. 돈도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냥 자본 회전에 관련된 걸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은 일에만이 아니라 순환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행기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한 비행기가 서울에서 만약 제주도다. 그러면 몇 분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실시 없이 도 고장나지 않는 전제 조건이라면 있잖아요.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데 얼마나 걸려? 1시간? 넉넉히 1시간 반이나 칩시다. 그죠? 또 뭐 트랩하고 뭐 이런 2시간을 칩시다. 그러면 응? 만약에 10시간만 해도 왕복하면 4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3번은 왔다 갔다 회전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비싼 이런 고정자산에 대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복으로 순환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막 야근 시키고 피곤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이런 재무 관리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기능은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조달하고 운영하고 어떻게 배당할 건가. 이 세 가지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경영학을 한다는, 그죠? 경영은 두 가지라고 했죠. 매출을 증가시키고 코스트 비용을 낮추는 것이 기업의 재무의 기능이다 또는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온라인 강의지만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질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업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박수라도 쳐주는 매너를 가져서 저도 박수 치겠습니다. 같이 치십시다. 네, 박수 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재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항상 좀 외국인 학생들 단어를 조금 찾아서 보면 공부하는데 수월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